오늘은 해즈빈 호텔의 모든 캐릭터가 저지른 최악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나쁜 짓과는 거리가 먼 캐릭터들에게도 언급을 해야겠네요. 에밀리, 제스티에, 키키, 펜너겟, 라즈에, 대줄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이들의 공로는 훌륭하지만 기준이 매우 낮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럼 이제 지옥에 갈 만큼은 아닌 좀 더 가벼운 잘못들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특히 의도적이지 않았던 행동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실수입니다. 액션! 첫 번째는 주인공인 찰리 모닝스타입니다. 찰리는 최악의 행동을 찾기 어려운 캐릭터였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정말로 명백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그녀의 최악의 행동은 선의에서 비롯됐으나 결국 엔젤 더스트의 학대를 더 심화시킨 일이었습니다. 마스코레이드 에피소드에서 찰리는 엔젤의 뜻을 거스르고 그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그의 업무를 돕기 위해 호텔 정보를 발렌티노 직원들과 공유하고 엔젤이 참여할 수 있는 덜 폭력적인 배분을 제안합니다. 이 일로 무대에서 사고가 나고 발렌티노는 분노해 엔젤을 학대하며 밤새 처형을 강요합니다. 당연히 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그녀의 두드러진 결점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찰리는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관여하려는 그녀의 고집은 친절에서 비롯됐지만 여기서 자신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친구를 구하고 싶어한 그녀를 탓할 순 없지만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한 그녀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지옥의 공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점이며 우리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합니다. 다음은 펜티우스 경의 두아 에그보이즈입니다. 우리는 펜티우스의 어리석은 계획을 돕는 게 최악의 행동이라 말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들이 누군가에게 악의를 품을 만큼 똑똑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덤벙거림을 그들의 최악의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당신의 비밀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에그보이즈를 믿지는 마세요. 다음은 톰 프렌츠로 또 다른 캐릭터입니다. 정말 그게 최악의 행동에 들어간다고요? 화면에 등장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톰에게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뉴스에서 여성들을 힐끔거리는 경향입니다. 여성이 매력적이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녀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생방송 중에 그녀와 자고 싶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솔직히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가 지옥에 있으니 이런 행동이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인물은 의외로 루시퍼입니다. 주일학교 수업을 들어봤다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영감을 받았다고는 해도 해즈빈 호텔의 세계관은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는 분명히 많이 다릅니다. 특히 루시퍼와 그의 동기에 있어서 그렇죠.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뱀이 유혹한 것은 세상에 악을 들여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완벽하고 평화로운 천조물을 더럽혀서 자신이 대신 지배하려는 의도였죠. 이 점에서 해즈빈의 루시퍼는 성경 속 루시퍼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아직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죠. 알다시피 나는 그냥 정말 바빴어. 중요한 일들 때문에 말이야. 불행하게도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그는 실수로 세상에 악을 들여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깊은 우울에 빠져 자신이 의도치 않게 만든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루시퍼의 결과는 비슷하지만 해즈빈 루시퍼의 의도가 그를 더 추락하지 않게 합니다.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인류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을 뿐인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사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작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게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섹션을 마무리하며 목록에서 처음으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인물인 카밀라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최악의 죄는 자기 방으로 천사를 죽인 것입니다. 원래는 이걸 실수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천사를 우연히 죽이는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카밀라 자신이 뮤지컬 넘버에서 이것을 실수로 인정했다는 걸 기억해냈고 우리는 그걸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그런 표현을 안 썼더라도 이 행동은 이 위치에 두는 게 맞아요. 카밀라가 그 천사를 죽인 건 계획살인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딸들을 위협하는 딸들의 수를 체계적으로 줄이려는 강력한 존재로부터 자신과 딸들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이자 방어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특별히 악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모두 이해하길 바랍니다. 물론 살인은 나쁘지만 너도 방금 그걸 하려 했잖아, 친구. 이제 더 명확한 잘못들로 넘어가 봅시다. 이 행동들은 나빴지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이전 카테고리 마지막보다 덜 치명적이지만
KT 킬조이는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근거가 적습니다. 솔직히 그녀의 어떤 행동도 거의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봐요. 시간은 금이니까 짧게 말할게요. 그녀의 전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못된 뉴스캐스터 여성인데 유튜브 파일럿에서 그녀가 저지른 한 가지 행동이 특히 눈에 띕니다. 바로 톰의 성기를 뜨거운 커피로 지진 것이죠. 톰이 체리 몸에 대해 말한 건 예의 아니었어요. 하지만 KT는 커피를 버리고 남자가 여자를 섹시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뜨거운 커피로 그 남자의 성기를 대었어요. 여기가 지옥인 거 아시죠? 약간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는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톰이 그 일 이후에 또야? 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데 이건 KT가 이런 짓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죠. 이쯤 되면 톰은 매열 바지를 사야 할 것 같아요. 모두 밈즈를 기다렸겠지만 밈즈는 호텔을 위험하게 한 잘못을 저질렀죠. 알리스테어의 옛 친구가 단 한 번 등장해 그를 만나러 왔지만 분명 다른 꿍꿍이도 있었죠. 왜 다들 걸어 다니지? 내가 너무 귀여워서 그런가? 그러다 완전 우연히 그녀가 찰리에게 쫓기는 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준 대가로 5만 달러를 빚진 사채업자들이 나타납니다. 밈즈가 친구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의뢰를 맡길 리도 없죠. 그럼에도 그녀가 쫓기는 걸 알면서 호텔 손님과 직원을 위험에 빠뜨린 건 그녀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또 뭐가 안 좋은지 아세요? 집단 학살이죠. 배지의 인생이 엑소시스트였던 것만으로 정의되진 않지만 그 점은 그녀에게 불리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배지에게 여지를 주고 싶어요. 단순한 명령 이행이 집단 학살의 변명은 안 되지만 배지는 지옥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를 죽이라는 임무를 받은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엔 죄인 악마에 대한 선전이 많았을 겁니다. 찰리의 연인이 더 타락하지 않으려면 배지는 최소한 아이를 죽이지 않을 정도로 연민과 도덕성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아이가 지옥에 있었다는 건 알지만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건 믿기 힘들어요. 설마 이 세계의 천국이 아이들을 지옥으로 보내겠어요, 사라? 딜레마를 논하기 전 체리밤을 얘기해 봅시다. 체리의 가장 큰 죄는 그녀 이름의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체리가 폭탄을 좋아해 대중을 위험하게 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펜티우스 등 혼돈을 즐기는 이들과 싸우며 그녀는 재산을 크게 파괴하고 수많은 목숨, 아니 사후의 삶까지 위태롭게 만듭니다. 체리가 하는 일에 악의가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그녀는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마지막은 바로 펜티우스경입니다. 펜티우스경은 기본적으로 이 쇼의 성인판 닥터 두펜슈머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악당짓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요구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전쟁 기계가 없으면 그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전쟁 기계가 있어도 위협적이지 않아요. 푸른이도 그는 구원받기 전 지옥을 장악하려다 잘못된 길을 택했어요. 체리는 이유 없이 폭발을 즐기지만 펜티우스경은 뒤틀린 목표가 있었죠. 그는 힘과 영향력을 위해 오버로드가 되고 싶어 했어요. 시즌2에서 펜티우스가 진정한 악의는 없었다는 것도 밝혀졌죠. 그 친구는 그냥 친구를 사귀고 자신이 완전히 실패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증발될 각오까지 했던 걸 보면 만약 그가 오버로드가 됐다 해도 그렇게 큰 악행을 저지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다음에 나올 몇몇 캐릭터들은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부분에서 첫 번째는 니프티입니다. 니프티가 단순히 아담을 죽이거나 뭔가를 찌르려는 집착만 있었다면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라디오 데몬도 이해 못할 만큼 비틀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 벌레들에게 경고하는 그녀의 습관을 보세요. 가끔 다른 벌레들에게 경고하려고 아기 앞에서 어미벌레를 죽이기도 해요. 있잖아요. 니프티가 왜 이 섹션에 있는지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넘어가죠. 네 팔이 달린 엔젤 더스트는 더 놀라울 수도 있겠네요. 엔젤은 시리즈 내내 끔찍한 상황의 희생자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 때로는 운이 나빠서 그렇죠. 하지만 엔젤이 지옥에서 분명 쾌락주의적으로 살긴 했지만 그건 사실상 헬라보스에선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일 뿐이에요. 엔젤이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던 건 지상에서의 삶에서였죠. 엔젤은 이탈리아 마피아 가족 출신이에요. 비브시팝이 스트림에서 밝힌 트리비아로 엔젤이 중화기를 잘 다루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엔젤이 능숙하다는 건 그가 지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가 더 낮은 순위에 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의 마피아 생활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서펜티어스처럼 엔젤도 구원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용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또 다른 불운한 영혼 허스크는 여러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걸고 도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허스크는 닥터 파실리아의 성우뿐만 아니라 닥터 파실리아가 가장 좋아하던 소일거리 중 하나도 얻었어요. 하지만 허스크에게 불행하게도 그의 도박 인생은 그리 잘 끝나지 않았죠. 알리스터에게 패배한 후 허스크는 자신이 했던 짓을 그대로 당하게 됐어요. 허스크가 호텔에서 일하며 성장하는 건 인정하지만 영혼을 도박 중독의 연료로 쓰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말도 마세요. 이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속셈이 다 보여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지막 카테고리에 들어갈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오늘의 가장 큰 카테고리,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마침내 도달한 이 단계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오늘 이 부문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대규모로 악을 드러낸 죄인들의 최악의 순간은 진정한 타락입니다. 이 섹션의 첫 번째는 로지입니다. 로지는 알리스테어와 친하게 지내고 찰리가 연애 문제로 힘들어할 때 꼭 필요한 조언도 해줬지만 그녀가 지배하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좋아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말하기 싫지만 조직적 식인이나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식인이나 별 차이 없잖아. 맹세컨대 마지막 카테고리 첫 항목인데도 이 또라이들이 하는 짓을 부를 새 이름을 또 만들어야 하네. 로지는 그나마 더 호감 가는 지배자 중 하나야. 그녀는 그냥 우연히 식인 문화가 중심이 된 곳을 이끄는 호감 가는 지배자일 뿐이야. 그녀를 조금이라도 변호하자면 식인 마을이라는 곳에 간다면 식인 풍습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겠지. 이쯤 되면 정말 바닥까지 긁어모으는 수준이네. 이제 진짜 악당 중 한 명인 복스로 넘어가 보자. 동료 오버로드로서 그의 최악의 악행은 대규모 세뇌야. 당신의 안전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작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들 중 하나에게 자살하라고 했는데도 그게 최악이 아니라면 정말 끔찍한 사람이라는 거야. 언더월드 미디어 거물인 복스는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최면에 빠뜨리기 위해 권력과 영향력을 사용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이 힘으로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쓸모없는 제품까지 사게 세뇌합니다. 건너뛸 수 없는 광고가 짜증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짜증나지만 만약 보는 모든 광고에서 강제로 물건을 사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복스가 원하는 엔터테인먼트의 미래입니다. 아마 복스가 그 모든 이익보다 더 바라는 것은 알리스테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라디오 데몬의 미친 짓들을 보면 큰 기대는 어렵죠. 알리스테어의 동기는 미스터리지만 이 오버로드는 함부로 건드릴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최악의 악행은 파일럿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다뤄집니다. 그는 지옥의 강력한 오버로드 몇 명을 무차별적으로 살해, 고문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들의 비명을 전파를 통해 방송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역겹게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얼굴은 라디오에 딱 맞는 얼굴이죠. 알리스테어는 흥미로운 캐릭터지만 완전히 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객관적으로 봐야 하며 우리가 아무리 좋아해도 시리즈에서 가장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상위 5명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동기를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해서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 빚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허스크의 목숨을 위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알리스테어가 협박에 의해 행동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결코 변명은 아니지만 그를 더 냉혹한 오버로드들과는 다르게 만듭니다. 또한 그를 더 냉혹한 천사들과도 구분짓습니다. 이제 루트가 등장합니다. 아담의 오른팔인 그녀는 아담이 수년간 벌인 숙청을 도운 죄가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이 목록에서 최상위 악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최악의 순간을 말하려면 다시 베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서 베기가 악마 아이를 살린 영웅적 장면을 언급했죠. 아이를 죽이는 건 옳지 않으니까. 네, 루트는 그걸 개인적으로 여긴 듯합니다. 동료가 아이를 살렸다고 그를 잔인하게 훼손했으니까 그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고 루트와 베기가 천사였던 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살인에 가담한 것도 나쁜데 그녀는 도덕적 기준이 높다는 이유로 동료를 지옥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두 번째 부인 베벳이 등장합니다. 비록 그녀가 다른 2명만큼 많은 등장 시간을 갖지는 않았지만 베벳은 지금까지 시리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 성자 행세하는 놈들도 죽일 수 있다면
게임의 판도가 바뀐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로서 그녀가 저지른 최악의 일은 친구들의 잘못을 대중에게 널리 퍼뜨린 것이며 그중 사랑의 묘약 배포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사랑의 묘약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비판을 많이 받은 클리셰 중 하나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도록 고안된 약물이니까요. 이건 술 취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보다 10배 더 나쁜 일입니다. 지옥에서도 친구의 데이트 약물 같은 나방침을 파는 건 정말 비열하고 역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발렌티노가 부이들 중에서 최악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렌티노의 최악의 짓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물론 그건 성폭행을 저지르고 그걸로 이익을 챙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은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팬덤의 98%처럼 이 소름 끼치는 놈이 화면에 나올 때마다 본능적으로 불쾌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발렌티노가 단순히 자신의 직원들을 성적으로 학대해서만 악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들을 희생시키는 산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내가 더 섹시해 보이는 건 뭐야? 이 사람은 권력, 통제, 쾌락을 위해 늘 타인을 조종하고 학대합니다. 발렌티노는 지옥이 만들어진 이유 같은 놈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자기 꿈을 실현하며 살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야. 하지만 이 위를 차지한 인물은 발렌티노만큼 사악하진 않지만 우리는 사라를 정말 심각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어.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학살을 승인하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린 것도 아니었고 기쁘게 내린 것도 아니었어. 고위 천사로서의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는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야. 에밀리와 젊은 천사들이 아담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다가 루시퍼처럼 타락 천사로 추방될까 두려워 사라는 지옥 인구 과잉을 해결하려고 아담의 연례 학살을 승인했어. 그녀의 의도가 천사들을 위한 것이라 해도 결국 그녀는 천사들만 고려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사라는 에밀리와 다른 천사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 일이지만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죄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태도는 결국 이 시리즈에서 가장 끔찍한 만행 중 하나를 승인하게 만들었지. 좋았어, 내가 이겼다. 그녀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리지 않았어. 지도자로서 실패한 거지. 사라가 천국에서 펜티우스를 본다면 그게 그녀가 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 여러 최악의 순간을 봤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목록 1위 M 못 미쳐. 아담의 최악의 행위는 단연코 매년 벌어지는 학살, 즉 죄인 악마 대학살이야. 우리 상위 세 캐릭터 모두 이미 최악의 상황에 처한 죄인, 악마들을 심하게 학대한 죄가 있어. 발렌티노는 그들의 삶을 지옥보다 더 끔찍하게 만들었고 사라는 천사들이 신경 쓰지 않는 한 그들의 목숨이 소모품처럼 여겨져도 상관없다고 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야. 발렌티노는 전반적으로 타락한 쓰레기고 사라는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존재야. 아담이 지금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지구 최초의 인간이었어. 그 말은 그의 말대로라면 인류가 다 이 마마의 불 안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아담의 학살은 인구 과잉 해결이 아니라 매년 수백 명의 자신의 후손을 체계적으로 살해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담은 자신의 자식들, 손주들, 증손주들,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까지 죽이고 있다는 거야. 지옥에 있든 아니든 누군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야. 특히 누군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려 애쓰고 있는데 아담은 그런 짓으로 지옥도 2번은 가야 해.